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광산군 한번 어떻게 살아볼 건가? 제가 강원도의 사례를 가지고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인간은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4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화폐라는 거, 돈이라는 발명품이 있습니다.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런데 시장경제는 하나는 성장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불평등을 그 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불평등을 치유해 나가려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투표, 정치라는 것,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표라는 걸 인간이 발명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.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? 그럼 시험이라도 잘 봐야지. 시험이라는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. 또 하나는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게 됩니다.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. 그래서 생긴 것이 종교입니다. 그리고 인간의 목표는 결국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이겠습니다.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이 4가지가 고루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강원도는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. 그래서 도청 공무원한테 제일 먼저 한 부분이 첫 번째, 용역을 과감히 없애자. 그리고 괜히 뭐냐면 내가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, 내가 책임을 지고 과장으로서 결정을 하면 될 일이지 자꾸 위원회를 만들고 용역을 자꾸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.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돈이 있으면은 우리가 바다를 연구할 사람은 바다로 가고, 우리가 춘천처럼 호반의 도시 있을 경우에는 호반의 도시가 있는 쪽을 가고, 그래서 팀의 발제를 하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대사관하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파견해서 6개월 정도, 1년 정도 우리가 연수를 시켜주자.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지금 현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현행 행안부의 지침으로 보게 되면 연 35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맨날 베트남이나 중국밖에 못 가니까, 그러니까 결국 2년에 한 번씩 돈을 모아가지고 700만 원 가지고 해외 연수를 갑니다. 이래가지고는 부족합니다. 우리가 광산구로 봤을 때 이 도농에 여기에 적합한 도시가 어디인지 모델을 찾아서 나는 근로 공무원을 보내서 거기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집중적으로 배워서 자기 아이템을 찾아오면 그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결과를 내면 반드시 좋은 사례가 반드시 나오면은 거기서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겠다. 용역을 과감하게 줄이고 해외에 많이 나가야 돼. 여러분, 광산구청도 내가 안 봐도 뻔한데 밤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바쁘다고 우리가 항상 뭐냐면 1등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. 조금 더 우리가 쉬어서 생각을 깊이 하고 우리가 배울 모델을 찾아서 그 도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공직자들 일을 해보면 그 법이 그게 안 된다. 근데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 제가 느낀 건데, 제가 행정고시 보통 1등에서부터 3등까지만 그 부처에서 약 30명을 뽑아가지고 제가 함께 일을 해서 많은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공직자들이 합니다. 실장님 그거는 이래서 안 되는데요. 근데 내가 다시 그게 아니고 내 취지는 이런 거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하니까 이걸 꼭 좀 성사를 시켜달라. 그러면 열흘 뒤에 현행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답이 나오더라고요. 대한민국은 법 위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위에 내규가 있고 내규 위에 공무원들의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도청 내에 뭐를 만들었냐면은 법을 바꾸는 것을 만들자. 여러분도 행정을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뭐냐면 법을 자꾸 생각해. 법을 우리가 집행하는 사람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법에 부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. 법이 시대를 앞서 나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. 법의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법을 바꾸는 팀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강원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. 눈이 많이 오니까 눈 치우는 비용만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외국의 다른 사례를 찾아봐라. 그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보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몇 개 나라가 우리가 적설량이 평균 1m가 온다고 치면은 적설량을 초과해서 오게 되면 초과해서 오는 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재지변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근데 가난한 지자체는 가난하잖아요. 그러면은 외국의 법률을 보니까 그거는 50%가 국가가 보조하는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더라고.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하니까 돈을 눈 치우는 비용을 50억을 주더라고.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제가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
정선군이 뭐냐면 상하수도 물값이 제일 비쌉니다. 왜냐하면은 시골이니까 이게 상하수도 관을 물으려면 비쌀 거 아닙니까? 노후관 비율도 많고 한번 가뭄이 왔어요. 그런데 보니까 노후관이 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현행 법률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자체 사업으로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제가 그 사례를 보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남한강 물을 주로 뭐냐면 서울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여기 있는 정선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물을 가지고 보호해서 관리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사는데 제일 비싼 물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해서 결국은 정선군, 평창군, 태백 이런 쪽은 상하수도 보조율을 50% 이상 올렸습니다. 결국 우리가 한번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돈을 짜내려고 해보세요. 돈이 잘 안 짜집니다.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꾀야 하는 것이 나는 용이하고 그 길을 해서 나는 우리 구청님께서 법과 시행령을 유리한 제도를 하나 만들면은 난 승진시켜준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. 우리가 현행 건축법상 보면은 대지라 하면 다 평지로 대지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왜 경사면은 대지가 되지 않는 거죠? 경사면에 대지가 안 되니까 전부 이걸 절개하다 보니까 토목비가 많이 드는 거잖아요. 근데 외국은 경사면이 대지로 인정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공직 생활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만성적으로 보면 이것이 부당한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는 감사관실을 두든 어디를 하든 유리한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쪽에 자꾸 생각을 해야만 내가 법을 그냥 매일 따져가지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